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육성하는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키우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산업이 뭐고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그리고 제가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가 최근에 조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원래는 트럼프 트레이드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국방 예산을 좀 디스를 했죠. 실제 미국의 국방 예산 너무 이거 막 쓰는 거 아니냐? 너무 가볍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2기 정부 효율화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전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기 때문이다.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풀옵션을 넣어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F-35는 너무 비싸고 그다음 원하는 기능을 다 넣다 보니까 복잡하며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 과유불급이죠. 너무 과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거 하나 뭔가 제대로 된 건 없다라는 거죠. 다 넣긴 넣었어요. 원하는 거를 다 충족시켜 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뛰어난 전투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좀 더 능력 좋은 전투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머스크는 애초에 그동안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가 점점 구시대 유물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가지고 운전하고 사람이 타가지고 가는 전투기가 무슨 의미냐? 이제는 드론 전쟁이다. 그냥 사람이 안 타고 비행기만 날아가서 자폭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무인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든 이제는 그렇게 가야지. 무슨 지금 아직도 전투기 타령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드론을 보면서 전투기를 보고 있자니 누가 봐도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방산 업체들 또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이 국방 기기들을 보면은 사실 구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드론 전쟁과 맞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이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 기업에 좀 영향을 줬죠. 그러면서 좀 우상향세가 강하게 나오던 기업의 추세를 좀 꺾어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이 되면서 영향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입김이 안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시선입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뭐 방산이 어쩌고, 그다음 최근에 자율주행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뭔 오르고 어떤 건 빠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다음 시선은 어디로 쏠려 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게임이에요. 뭔 소리냐?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 X.AI에 AI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고 다시 게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이제 트럼프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처럼 미국이 게임으로 바뀌었죠. 다시 게임을 위대하게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대선, 이 선거 이전에 운동을 하는 와중에도 10월 18일에는 X 게시글에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선이 되기 이전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이용자들아, 트럼프 투표 좀 해줘라.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고 나서 이번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언급한 게 이번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다. 난 진짜로 X.AI를 통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한 거죠. 일단 X.AI는 현재 AI 챗봇 그로글 서비스 중이고 이달 초에는 개발자가 그록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할 때 쓸 수 있는 유료 도구도 출시하고 있는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AI 개발 업체로는 오픈 AI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뜬금없이 10월부터 게임을 언급하는 거 아닌가,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디아블로4 자기가 세계 1위다 라고 할 정도로 게임에 진심인 분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진심이었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인생에서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게임의 진심인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집2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페이팔, 지금으로 따지면 테슬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시작했냐? 어린 시절 호텔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장을 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게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에 게임이 있었다. 그래서 12살 때는 베이직을 마스터를 해서 프로그래밍 일부 마스터를 해서 PC 게임인 블래스터를 개발하여 $500에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블래스터란 게임이 대단히 성능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만 12살에 게임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는 것부터 사실 다르죠. 예, 근본 뿌리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자체를 뭘로 시작했다? 게임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한 게 일론 머스크였다. 그 정도로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포브스와 인터뷰에서는 바이오쇼크라는 게임을 하면서 철학과 현대 사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만화에 좀 진심인 분들이 이 만화에 푹 빠져서 만화의 철학이라든가 만화의 문화라든가 어디 이 만화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처럼 게임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이 태도를 취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는 E3에서 테슬라 차량용 게임 버기비치 레이싱 2를 직접 나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가고 있는 길에 게임이 하나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그냥 차량을 운전하는데 게임까지 되면 재밌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가 게임의 진심인 이유, 테슬라 차량 내에서 스팀과 같은 플랫폼을 통합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게임 하나 추가하자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차량 자체를 게임기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차량으로 진행을 할 거고 또 완전 자율주행 진행 중에 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차량 자체가 게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테슬라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로 하든 스마트폰으로 하던 게임들을 이제는 차 안에서 고사양 게임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뭘 기반으로 돼 있냐? 아까 얘기했죠. 일론 머스크가 프로그래머 출신인데 무슨 게임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게임 엔진 기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차량 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한다라든가 AI 자율주행을 키운다든가 거기에 근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이거를 우리는 뉴럴링크라고 부르죠. 뇌에다가 칩을 넣는 겁니다. 이 뉴럴링크 사람들이 뇌의 신호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뭐 게임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내 정신 상태가 인터넷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가서 정말 내가 게임인지 게임이 난지 모를 상황에서 게임을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게임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뉴럴링크를 통해서 난 손도 안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로지 이 뇌의 신호만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고 그 게임을 진행할 때만큼은 거기에 주인공이 내가 돼서 내가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자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뉴럴링크 초기 실험에는 원숭이가 폰 게임을 뇌의 신호로 조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했냐면은 뭐 세상을 혁신하겠다가 아니라 게임 경험을 혁신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좀 게임에 진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냥 뜬금없이 10월 최근에 언급한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는 게임에 진심이네. 그러면은 그냥 진심이라고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거든요. 산업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일론 머스크가 밀어줬을 때 더 크게 성장하든 또는 더 빠르게 성장하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있습니다. 뭐예요? 2025년은 게임 산업 구조가 성장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고 너무 오랫동안 손실이었습니다. 2021년 메타버스 파동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 게임 시장은 2024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치고 2025년에 회복 전망입니다. 21년도에 메타버스에 투자를 미친 듯이 하죠. 2020년도에 비대면으로 번 돈을 21년도에 돈을 거의 다 투자하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돈을 못 벌죠. 투자한 거에 비해서 메타버스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당을 23년, 24년까지 하면서 구조조정을 거쳐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제 뭐예요? 비용이 줄었으니 돈만 벌면 되는데 그 돈이 25년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2025년부터 대작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깔짝깔짝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만든 초대형 게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사람들이 아이 뭐 이번에 게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중소형 게임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기대를 많이 걸어볼 법한 속냄생치고 그래도 한번 돌려볼 법한 게임들이 이번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슨의 이 버서커 카즐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NC소프트의 아이온2 이 게임들이 다 뭐 3년, 4년, 길게는 7년 정도 준비한 게임들이에요. 글로벌 멀티 플랫폼으로 개발되는 대작들이 대거 출시되는 만큼 2025년에는 그러니까 많이 버냐 좀 덜 버냐의 차이인 거지 이 대작에 관심이 당연히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던 카카오 게임즈도 아키에이지의 후속작 아키에이지 크로니클이 2025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산업이 내년에 뭐 이뿐만 아니라 더 많습니다. 게임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동안 힘들었다가 이제 슬슬 회복되는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가장 저는 핵심인 기업이 NC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정말 최고점을 찍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유튜브나 강조를 드렸죠. NC소프트가 이제 추세 전환할 때가 됐다. 추세 전환할 때가 됐다. 우리가 막 정고점까지 오자 이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올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NC소프트의 스론앤 리버티라는 게임이에요. T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TL은 출시 전 우려를 극복하고 사실 NC소프트에서 뭘 하던 우려감이 컸겠죠. 10월 출시 이후 스팀 최고 동접자 33만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됐어요. 왜? 우려감이 있었으나 너무 잘 되네.
그래서 매출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함에 따라 확률화 아이템을 배제하고, 우리가 보통 확률화 아이템이 뭡니까?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아이템을 사서 이 아이템을 까보면 확률에 맞춰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지 뭐 나쁜 아이템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확률 아이템이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이 확률을 공개해라. 이 확률을 왜 안 맞냐? 이 확률이면 이 확률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확률 아이템으로 대부분 게임들이 갔었죠. 근데 이걸 빼고도 게임 패스 중심의 구성에 수익 창출이 가능하더라. 아, 그럼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 자체가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성장하는 구조로 갔을 때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024년 연말에 저니 오브 모나크, 그리고 25년에 택탄 등 중소형 신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대형 신작인 아이온2가 출시 예정입니다. 물론 아이온2에서도 현질을 유도해서 확률을 아이템으로 돈을 벌겠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왜? 여기서 한번 이 맛있는 맛을 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민심 잃어가면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TL의 초기 성과가 반영되며 2025년도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세 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NC소프트, 그 다음 펄어비스, 그 다음 위메이드입니다. 셋 다 뭐냐면은 2021년도에 대부분 투자 많이 했다가 많이 좀 손해보고 많이 좀 실적이 어려웠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그 감당을 했어요. 보면 알 수 있죠. 24년도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마찬가지로 24년도까지 감당을 했어요. 그 투자해가지고 못 번 것들을 정리하는 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임 산업이 21년부터 24년까지 다 우하향이에요. 근데 그 감당이 끝난 시기가 이제 24년이다. 대부분이 그런 거고, 직원을 10분의 1로 줄이든가 아니면 메타버스 사업부를 없애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5년도부터 대부분이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약 1950억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컬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붉은 사막이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고, 이 보시면 여기서 적자폭이 상당히 한 50%씩 늘어났었는데 2025년도에는 사실 1670억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냐 좀 덜 되냐의 문제긴 하지만 충분히 흑자를 돌리면서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이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힘들었는데 실제 중국에 게임 출시도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에 게임 출시를 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줄어들면서 충분히 25년도에 또 700억 정도 흑자 전환, 그리고 26년도에 더 큰 성장이,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만큼 될진 몰라요. 모를 일이고, 일단은 25년까지는 기대가 되는 구간이 나온다. 왜? 중국에 출시하는 거는 확정이 났으니까 판호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기업이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NC소프트입니다. 이미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년도까지 저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세를 좀 지켜볼 만하고요. 과거에 이제 최고를 찍었을 때가 100만 원 이 구간이죠. 그리고 계속 손해만 나고 이 책임을 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어떻게 털어내고, 여기서 손해났던 거 투자했던 거 다 털어내고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많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적어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도 이제 추세 전환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위메이드도 2021년도로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구간에서 내년 1분기까지 그래도 2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 상승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모든 거는 기술적인 거보다는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슬슬 바닥에서 추세 전환 돌리고 있는데
프로비스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역시나 긍정적으로 한번 추세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일론 머스크까지 도와주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게임에 대해 진심이고 이번에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얘기한 게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당선 전에도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국내 기업에 대한 이 게임 산업도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비만치료제,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치료제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29일, 28일, 27일, 26일, 25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급비의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무료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